안녕하세요. 저는 헥슬란트 옥텟 CX 매니저 권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진미이고요. 전 헥슬란트 옥텟 팀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옥텟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지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따라 지갑 유형을 선택하여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갑 유형을 선택할 때 제공할 서비스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다면 지갑 생성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생각보다 이 부분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개발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본격적인 지갑 개발에 들어가기 앞서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서비스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를 구축하고 싶으시거나 고객의 자산을 모두 대표 주소에 한 번에 보관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중앙화 지갑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중앙화 지갑은 외부에서 자식 주소로 자산이 입금이 되면 자산이 모두 대표 주소로 집금되는 지갑입니다. 자식 주소에 자산이 보관되지 않고 모든 자산이 대표 주소로 모이기 때문에 대표 주소에서만 출금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앙화 지갑의 경우 자식 주소에는 자산이 실제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자식 주소 자산은 직접 DB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식 주소 간 거래가 발생하는 내부 거래는 온체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트랜잭션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 거래란 같은 대표 주소의 자식 주소 간 거래 또는 대표 주소에서 하위 자식 주소로의 송금,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앙화 지갑처럼 집금되는 구조가 아니라 탈중앙화 서비스와 호환을 원하시거나 좀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자식 주소 출금 지갑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식 주소 출금 지갑은 자식 주소에 입금된 자산이 대표 주소로 집금되지 않고 자식 주소의 자산을 그대로 보관할 수 있는 지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자식 주소에서도 외부로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사용 용도도 그만큼 넓어지게 됩니다. 자식 주소 출금 지갑에서는 유저의 자산을 온체인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내부 거래 또한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거나 탈중앙화 서비스와의 호환이나 확장성 있는 서비스 이용을 원하신다면 자식 주소 출금 지갑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의 지갑은 꽤 다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API 연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형태의 지갑을 구축할지 설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갑 개발을 수월히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수수료는 고객사의 비용 지출과 직결되기도 하고 특히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같은 경우에 과금 정책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채로 서비스 구조를 잡으시거나 또는 과금 정책들을 마련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수수료는 쉽게 설명하자면 네트워크 이용료와도 같은데요. 네트워크에서는 트랜잭션을 발생시켰다면 항상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다른 주소로 이더리움을 출금했다거나 자식 주소에서 대표 주소로 자산을 집금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NFT를 발행했다던가 이런 모든 트랜잭션이 해당합니다. 이때 수수료는 네트워크 코인으로 지불을 하는데요. 토큰은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수수료로 사용을 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브로마블에서 쓰는 그 씨앗은행 지폐로 저희가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살 수 없듯이 그거랑 똑같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차감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수수료는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주소에서 차감이 됩니다. 만약 A 주소에서 B 주소로 토큰을 송금한다면 A 주소에서 이더리움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요. 클레이트는 수수료 대납 기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주소에서 수수료를 대신 차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옥텟에서 어떤 상황에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갑 유형이나 주소 유형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경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금 수수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더리움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더리움 중앙화 지갑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 주소로 자산이 입금이 되면 이 자산은 대표 주소로 집금이 됩니다. 이때 집금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고 이에 대해서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식 주소에서 출발하는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자식 주소에서 수수료로 이더리움이 차감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우리 서비스가 토큰만 사용하는 서비스라 자식 주소에 유저가 이더리움을 보유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옥텟은 이런 케이스를 위해서 수수료 주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주소가 대신 수수료를 납부해주는 형태는 아니고요. 트랜잭션에 사용할 수수료가 없을 경우에 자식 주소에 이더리움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 주소에 모자란 수수료를 일일이 계산하거나 수동으로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더리움 CA 유형의 주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집금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감을 할 수도 있어서 원하는 구조에 따라 이런 주소 유형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금 수수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금의 경우에 지갑 유형에 따라서 완전히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을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화 지갑은 모든 자산이 대표 주소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출금도 대표 주소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자식 주소에는 자산이 보관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출금을 할 때 수수료도 대표 주소에서만 차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 주소에만 이더리움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 출금 트랜잭션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식 주소 출금 지갑은 각 자식 주소에만 자산이 보관이 되기 때문에 출금도 각 자식 주소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금 수수료도 각 자식 주소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각각 주소에 이제 이더리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두 가지로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저에게 직접 출금 수수료를 입금하도록 정책을 짜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처럼요. 아니면 수수료 주소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수수료 주입 API를 이용을 해서 수수료 주소에서 이더리움을 이동시켜서 이를 지불하도록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 정책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도 결국은 돈처럼 사용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과 직결되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강력한 고객 CS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잘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입금이 발생하거나 출금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CS를 담당하고 있는 저도 생각하기만 해도 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미리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죠? 옥텟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여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입금은 고객이 자산을 잘못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이더리움을 클레이튼 주소로 입금하는 케이스처럼 같은 주소 체계를 가진 주소로 잘못 입금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저 입장에서는 자산 손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텟에서는 오입금을 복구하는 비상출금 API를 제공하고 있어 이 API를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오입금된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산이 이중으로 출금되는 경우인데요. 이 케이스는 이중 출금이라고 합니다. 이중 출금이 발생한 경우 고객 자산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서비스 이미지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옥텟에서는 이런 이중 출금을 방지하고자 두 가지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금 API 호출 시 각 출금을 구분하는 리퀘스트 아이디를 사용해서 중복 요청 자체를 막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출금 시 이중 출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콘솔에서 출금할 때 이중 출금을 막기 위해 지갑별 이중 출금 제한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 출금은 발생 시 돌이키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갑은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안이 중요한데요. 옥텟에서는 멀티시그 기능을 제공해서 외부의 보안 위협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멀티시그 기능을 사용하면 프라이빗 키를 두 개로 분리해서 옥텟팀과 고객사에서 각각 키를 보관하고 출금할 때 두 개의 키가 모두 서명을 완료해야 출금이 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키를 탈취당하더라도 나머지 한쪽이 정상적으로 키를 보관하고 있다면 비정상적인 출금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시그 기능을 통해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옥텟을 통해 크리티컬한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고 발생할 수 있는 CS를 최소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옥텟으로 NFT 서비스를 구축하는 유저들이 많습니다. 신규 유저의 절반 정도가 NFT 마켓플레이스를 구축을 하거나 지갑에 NFT 기능을 도입하려는 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NFT가 시장에서 핫한 아이템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옥텟은 더 많은 기업들이 쉽게 NFT 서비스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API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도 이렇게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외에도 생각보다 NFT 서비스를 구축하려면 고려하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메타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텟 NFT API를 가지고 NFT를 발행을 하려면 그 전에 NFT화할 자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술 작품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이렇게 NFT화할 자산을 제이슨 형태의 메타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이 메타데이터가 위치한 URI를 NFT에 포함해서 온체인 데이터로 만들게 됩니다. 즉 메타데이터는 오프체인과 온체인을 연결하는 지점이 되는 셈인데요. 이 메타데이터를 규격에 따라서 올바르게 만들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IPFS나 데이터 URI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이 메타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NFT 서비스 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하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자산이랑은 달리 NFT는 소유권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누가 이 NFT를 가지고 있고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 이력들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NFT는 집금을 하지 않습니다. 옥텟도 NFT 집금 기능은 별도로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앙화 지갑이라도 일반 자산만 대표 주소로 집금이 되고 NFT는 집금이 되지 않는 구조로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NFT를 구매하기 위해서 입금한 이더리움은 대표 주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구매한 NFT는 자식 주소에 보관이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서비스 구조를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NFT를 어떤 시점에 발행할 것인지도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요. 유저가 NFT를 구매하면 바로 자식 주소로 발행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대표 주소에 모두 발행해준 다음 유저에게 분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앙화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 바로 NFT를 발행하지 않고 DB 처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비스 정책에 맞게 미리 고민을 하시면 API를 연동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텟 NFT API를 이용해서 NFT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은 개발팀에서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